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이번에는 서울대 바이오시스템 공학 전공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바이오시스템 공학 전공은 서울대학교 안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서울대학교 농생대, 과거에는 농대라고 했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부모님이나 옛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농대라고 해서 인식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서울대학교 농대는 2003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왜 중요한 해였느냐? 서울대학교 농대는 서울대에 없었습니다. 서울대 농대는 수원에 있었거든요. 수원에서 계속 공부하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사실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있는 과랑은 점수 차이가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시겠지만 예전에는 서울대 농대는 웬만한 연고대 인기과보다도 좀 점수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학생들의 생각하기에는 서울대인데 서울에 있지 않고 수원에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2003년에 서울대학교 농대가 수원을 떠나서 관악 캠퍼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서울대학교 말 그대로 서울에서 똑같이 공부하는 그런 과가 됐기 때문에 그 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인식과 그 전을 알았던 어른들의 그런 생각과는 조금 달라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런 역사가 있다.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은 그냥 서울대 안에 하나의 단과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전 과정에서 사람이 사는 일이기 때문에 다 똑같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거주하는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에 아파트 한 동을 추가로 짓겠대. 그럼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막 협상을 해서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세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 오케이 들어오게 해줄 테니까 좀 줄여서 들어와라.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너무 포화 상태다. 그러니 좀 구조 조정을 한 다음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도 뭐 학생들과는 달리 이 직장이 서울대인 그런 교수들과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알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울대 농대에 존재하던 여러 과를 약간 줄여서 통폐합하면서 이 관악 캠퍼스로 이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농대가 농생명과학대학이 사실은 전공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 붙어 있기도 하고 또 뭐 유사한 것 같지만 안에 내용은 좀 다르고 해서 좀 많이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서울대 바이오시스템 공학 전공은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라는 곳에 속해 있는 전공이 되게 되는데요.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는 바이오시스템 공학 전공 이걸로 나뉘고 또 바이오 소재 공학 전공 이렇게 또 나누게 됩니다. 일단 뽑기는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로 뽑았다가 그리고 이제 어, 2학년 올라가면서 나누겠죠. 바이오 시스템 공학 할 거냐, 바이오 소재 공학 할 거냐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루는 게 바이오 시스템 공학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름들이 다 비슷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바이오 시스템 소재 학부는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뭐 몇 개 학과가 통폐합되고 뭐 이런 조정이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다루는 바이오 시스템 공학 전공은 예전에 서울대 농대에서 농기계학과였습니다. 농기계학과. 기계 베이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바이오 소재 공학과는요. 아주 예전에 1950년대나 이런 데 보면 서울대 농대의 잠사학과였습니다. 못 사는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누에치고에서 이렇게 섬유 만들고 옷감 만들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서울대 농대의 잠사학과라는 곳에서 그런 산업 전반을 다뤘던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시대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하면서 그런 과들보다는 더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천연섬유학과라고 중간에 한번 바뀌었었죠. 그리고 그 천연섬유학과가 계속 이어지면서 바이오 소재공학이라는 이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기계 베이스고 이건 섬유 베이스고 좀 다르긴 한데 아까 말했듯이 뭔가 관악 캠퍼스에 올 때는 구조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지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서로 다른 세대인데 이렇게 같이 잠깐 있다고 식구가 같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는 또 이렇게 나뉘고 있다. 좀 복잡하지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바이오 시스템 공학 전공은 원래 기계 베이스였다. 기계공학 베이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 시스템 공학 전공을 2학년 때 소재로 나누고 바이오 시스템 안에서는 또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물리 트랙으로 갈 것이냐, 생물학 화학 트랙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걸 또 나누는 그런 교육 과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시스템 공학은 뭘 다루는 학문이냐? 역시 홈페이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 시스템 공학자들은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생물 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식품, 소비 이런 전 주기 과정에서 첨단 과학 기술이 필요할 때 그때 공학적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바이오 시스템 공학자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 및 정보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생물 정보 처리, 정밀 농업, 생체 물성의 비파괴 측정, 생물 공정의 자동화,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로봇, 바이오 센서, 인공지능 응용 이런 데 쪽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간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과거에 우리 농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현재는 농생명과학대학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점점 농업을 포함해서 더 큰 넓은 영역을 다루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사실은 이미 그러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바이오 시스템 공학은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과학 지식과 관련된 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그죠? 그다음에 인간 생활에 유용한 장치, 기계, 센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응용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물리, 화학, 생물 요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권장 과목에 이런 물리, 화학 등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입학처에서 권장 과목을 보게 되니까 우리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에 올 거면 이거 안 들으면 떨어뜨릴 거야. 미적분, 기하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안 들어도 자유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들은 애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그게 권장 과목이죠. 그래서 물리학 2 또는 화학 2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약간 혹시 경쟁률이 떨어질까봐 또는이라고 쓰네요. 보통 경쟁률 자신 있고 또는 명확한 과들은 물리학 2, 화학 2 해 이렇게 하는데 물리랑 화학을 둘 다 강조하면 학생들과 고등학교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양보를 해서 물리학 2 또는 화학 2 이걸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이오자만 붙이면 무조건 생물인 줄 아시는 생명과학인 줄 아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이오 시스템 공학이라고 바이오자가 붙었지만 사실은 해석해보면 그건 농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이오자를 붙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과의 원래 기원은 기계공학과였기 때문에 훨씬 더 물리화학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6학년도 선발 계획을 보게 되면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가 그렇게 큰 학부는 아닙니다. 전공이 과가 2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 전형, 일반고 애들 뽑는 전형이죠. 이렇게 뽑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 13명 뽑고 그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2명 뽑고 우리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은 여기 별표로 4명 있는데 우리 그 서울대가 지정한 농고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4명을 또 따로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 나군에서 14명을 뽑아서 두 과를 합친 학부임에도 불구하고 36명을 뽑는 좀 규모가 작은 그런 학부 그중에서도 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에는 농대가 더 규모적으로 더 컸다고 그랬죠. 과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정원도 좀 조정을 했기 때문에 농생명과학대학은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인원이 좀 많이 변동이 있었다. 지금은 이런 수준의 아담한 그런 과다.
근데 이런 과들이 경쟁력이 또 있거든요. 공부시키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진 애들이 입학을 하고 있는가 보면 이제 뽑을 때는 바이오 시스템 소지 학부 통으로 뽑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그 학부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지역 균형 선발 이 일반고 애들 전교 1, 2등 애들 추천받아서 뽑는 거죠. 이게 커트라인이 70% 컷이 1.38 이렇게 돼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일반 전형이 2.06 뭐 일반고 2.06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일반고는 아마 요 정도 애들이 뽑힐 거고 2.06은 자사고, 특목고 이런 애들이 주로 요 정도 성적을 보이고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믿기지 않은 게 정시 일반 전형 70% 컷이 98.25%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까지 높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다른 과보다도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를 찾아봤더니 98.25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탄가?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정정이 안 되는 거 보면 사실일 텐데 이 해에 뭔가 아주 특이하게 대박이 터졌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수능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몇 개년치 자료를 좀 보고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024년 대학 입시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죠. 서울대가 70% 컷은 정시는 98.25%로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원하고 취업은 어느 정도 비율로 가느냐 봤더니 서울대 평균적인 대학원 진학률은 29.5, 28.6, 27.7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 시스템 공학 전공 아이들은 47.4, 25.0, 23.1 이런 이제 비중으로 대학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아주 최상위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많이 가죠. 일반 대학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대학원을 가고 있는데 우리 바이오 시스템 공학 전공 애들은 2020년만 평균보다 높았고 그 다음에는 2회 연속, 2회 연속 평균보다도 적은 것으로 봐서 그냥 바이오 시스템 공학 전공은 서울대 평균 수준의 대학원 진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취업률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서울대가 당연히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거든요. 71.1, 71.1, 70.3 굉장히 타 대학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갖고 있는데 바이오 시스템 공학 전공 아이들은 80%, 100%, 와 100%가 찍혔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도 80% 어마어마하게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졸업하고 그래 취업 잘 되는 건 알겠는데 어디로 취업을 하는가? 그걸 이제 찾아보려고 바이오 시스템 공학 여러 그 자료들을 봤더니 홈페이지 구석에 최근 5년간 졸업생 취업 현황이라고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음표를 해놓은 게 5년간 최근 5년간이 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가? 대체 이 홈페이지는 언제 만든 건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물음표를 좀 해놨습니다. 학사 석사를 나눠서 자료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학을 졸업하면 학부를 졸업하면 35%가 산업체에 들어가. 산업체는 여기 학교에서 밝힌 겁니다. 삼성, 롯데, 두산, 현대, 대우 등 아주 간단하게 써놨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살짝 의심이 되는 게 최근 5년간이 한참 오래전 된 거 아닌가? 대우가 들어있잖아요. 대우그룹이 해체된 지 꽤 됐고 지금은 뭐 대우건설 정도만 있을 정도인데 대우를 이렇게 주요 기업으로 두면 이거 오래된 자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앞에 이 취업률과 진학률은 최근 공시 자료니까 취업 잘 되는 거는 아니까 그대로 한번 경향성이라고 보고 계속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산업체에 35% 가고 대학원을 39% 정도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최근 5년간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40% 넘었던 적이 있고 20%대가 있는데 다 몇 년치를 해보면 이 정도 된다. 그런데 좀 최근 들어서는 대학원을 좀 덜 가는 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0%가 고시나 공무원 이런 걸 통해서 나가고 있고 사실 고시는 어떤 직에 오르기 위한 수단인 거고 공무원은 직업인 건데 고시 공무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 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고시 공무원 이렇게 써놨는데 아마 공공기관에 가는 거 아닌가 뭐
공직 포함해서 고위공직 포함해서 이렇게 10% 정도 간다. 그리고 금융유통법률 쪽에 6%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공하고 좀 다른 분야 정도로 6%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는 군입대를 하더라. 군대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취업률 같은 경우는요. 나라에서 고시하는 취업률, 공시하는 취업률은 취업 대상자 중에 취업률을 보는 거거든요. 100명이 있는데 30명이 대학원을 갔어. 그건 대학원 진학률이 되는 거죠. 30명을 빼고 70명 중에 얘가 취업 대상자인데 여기서 또 군대 간에 빼. 얘는 가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 중에 취업률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료는 그냥 순수하게 올해 만약에 2000년도 학번이면 그 학번 애들이 졸업할 때 어떻게 되더라.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57%가 산업체에 취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7%가 박사 과정에 또 진학을 합니다. 이 정도가 보통 대학에서 좀 상위권 대학에서 석사 진학률이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서울대는 박사까지도 많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2%가 역시 공공 쪽에 진출을 하고 있고 2% 석사 정도 하면 이제 전공을 많이 살리잖아요. 그 좋아서 간 거니까 석사가. 그래서 금융유통법률 쪽은 학부보다는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12%는 석사 마치고 군입대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보실 거는요. 또 이제 그 그래프 말고 다른 코너에 다음 표는 우리 서울대 바이오 시스템 공학 전공 16년간 졸업한 학부 294명, 석사 61명, 박사 25명의 동문들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최근 16년간이 뭐 2023년도까지인지 아니면 그 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야 머시너리 분야가 있는데 기아, GM대우 오래된 자료 같죠, 그렇죠? 누적이니까 16이니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전공은 원래 출발이 농기계학과라고 말씀드렸죠. 기계공학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전자 쪽으로도 많이 가 있고 당연히 농식품 분야에도 많이 가 있고 공무원, 교수도 돼 있는 사람, 그다음에 국가연구소 이런 데 많이 가 있다. 그리고 기타가 아까 말한 전공과 상관없이 약간 금융 쪽으로 가거나 작은 회사를 가거나 뭐 이런 데 간 친구들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서울대 바이오 시스템 공학 전공 진로를 한번 요약해 보면 역사는 깊으나 전공 인원이 많지 않다라는 거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렇죠? 장점이니까 잘 케어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적은 인원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계속 강조하지만 전공이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닐 때 그러면 한 200명 되는 학과에서는 한 40명 정도는 전공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40명끼리 으쌰으쌰하면서 또 자기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데 이 소수인 학과에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외롭고 그다음에 불편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공이 진짜 나한테 맞을 것인지 잘 확인하고 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가 혹시나 해서 중도 이탈률을 찾아봤거든요. 서울대 바이오 시스템 공학 전공이 안 맞아서 이탈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이탈률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와서 재미를 느끼고 공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대학원 진학률은 현재 과거에는 많이 갔을지 모르겠으나 서울대 평균 정도의 대학원 진학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최근 3년간은 그 놀라운 것은 극강의 취업률이다. 아주 취업률이 100%까지 지켰다. 단 소수이므로 80% 갔다 100% 갔다 해마다 변동폭은 심할 수 있지만 취업률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농대에서 출발했으나 요즘은 연구 테마를 농림축산 쪽으로 지향할 뿐 공대 자연대학과들의 연구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죠? 관학으로 옮기면서 많은 변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농업, 임업, 축산업 쪽을 이제 포함해서 더 큰 분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대 자연대에서 연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펀딩 자체를 농림축산에서 많이 받겠죠. 그것도 혜택이라고 보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테마는 그쪽으로 할지언정 연구하는 것은 다른 공대랑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농민신문이라는 곳을 찾아봤더니 오히려 불만이 있더라고요.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옛날 농대가 자꾸 과에서 농자를 빼려고 하고 있다. 농학을 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얘기는 이제 다른 분야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농업, 임업, 축산 다 있죠. 뭐가 하나 없습니까? 수산업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수산업이 없다라는 거. 요게 이제 농생명과학대학에는 없다라는 거. 요거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의 분야를 기본으로 확보하고 타 분야로 확장하니 진로의 안정성과 다양성이 다 높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농업, 임업, 축산업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니까 관련된 공공기관과 관련된 예산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농대 쪽에서도 가장 정점에 달하는 서울대 농대, 그런데 소수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쪽에 돈과 일자리는 많은데 우리 소수가 공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현대과학이니까 타 분야까지 공부를 하니까 기본은 여기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데도 큰 데가 아니라 다른 분야도 갈 수 있고 이런 이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다양성 두 개를 다 확보할 수 있는 드문 분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학생들이 우리 인터넷 무슨 입시 카페나 뭐 이런 사이트에 가보면 막 그냥 일렬로 쭉 줄 세워놓고 높은 공대, 낮은 공대, 낮공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점수 가지고 이렇게 높은 데 갈래, 낮은 데 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지금 보여드린 대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생각하는 서울대 농대도 아니고 이 농생명과학대학에서도 첨단 연구를 엄청 하면서도 원래 하던 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면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과에 들어가서 그 과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과인지 딱 교육과정을 읽어보면 진짜 대학 가서 4년간 한번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과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은 앞에 역사를 제가 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수원에서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과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의 형태로 몰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 시스템 소재 학부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스템 공학 전공을 하면 공학사가 나오고 소재 전공을 하면 농학사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학위까지도 좀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최근에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래서 우리 특히 농생명과학대학은 가서 이 설명회도 들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전공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맞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뭐 낮은 서울대 안에서 좀 점수가 낮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 과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작년 정시는 되게 높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서울대 바이오 시스템 공학 전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